음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등교 계약을 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등교 계약한 것처럼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악 수업 이론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음이름과 계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성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이름과 계이름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이름은 한국에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권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여권을 만든 이름, 여권에 새겨진 이름, 미국에 가서 동일하고, 스페인 가서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 여러 나라에 가서도 그 여권의 이름은 동일할 겁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음악에서도 여러분들의 고유한 이름이 이제 개명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음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음에도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우리가 한번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름, 오늘 배울 이름은 음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름이란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악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오선보, 그 다음에 높은 음자리표, 그 다음에 음표들을 봤죠. 이 음표들의 고유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음표는 도, 이러한 음표는 레, 이렇게 차례대로 해가지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음표에 붙은 고유한 이름은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게 다장조라는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도를 다라고 하는데요. 다장조에서 이름과 계이름은 같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이름은 좀 이따가 배울 개념이니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이름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별명 또는 집에서나 학교에서 불리는 호칭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혹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별명 또는 집에서 학교에서 불리는 호칭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생각을 해봤나요? 네, 여러분들의 별명이나 학교 또는 집에서 불리는 호칭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봤는데요.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부르면 아들 또는 딸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이 손자, 손녀라고 이렇게 부르듯 여러분들의 별명이나 호칭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음악에서도 이런 음들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데 이것을 계이름이라고 합니다. 계이름. 아까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계이름이라고 불리네요. 왜 계이름이라고 불릴까요? 네. 계이름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장조라는 조성에서는 어떤 음을 기준음으로 잡습니다. 그 기준음으로 잡고 이제 그 음을 도 또는 다라고 이름이 붙여지고요. 그 기준음부터 차례대로 한 칸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라고 불립니다. 반면 단조라는 조성에서는 기준음을 라 또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가로 이렇게 불리며 그 기준음부터 차례대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라고 불린다고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퀴즈를 내볼게요. 아까의 악보와 다르게 지금 여기는 샵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샵이 있네요. 그러면 샵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아까 도레미파솔라시도였던 게 똑같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계이름이 붙을까요? 음이름은 그대로 고유한 음의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붙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이름은 기준음부터 차례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샵이 하나 붙었을 때의 기준음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어요. 기준음이 뭐냐? 기준음을 우리 아까 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준음이 솔이 이제
음이름으로 솔이 개 이름으로 도가 됐나 봐요. 이 음이 도가 됐네요. 그래서 도, 레, 미, 파 다시 올라가서 솔, 라, 시, 도 이렇게 해서 개 이름으로 솔이 으뜸음 도가 되는 조표는 샵이 하나 붙었을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준음 또는 으뜸음이 되겠네요. 음이름과 똑같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다장조에서는 음이름과 개이름은 같다고 했을 때 이제 샵 또는 플랫의 조표가 없기 때문에 개이름과 음이름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음이 어떤 음이냐에 따라 음자리표, 아까 우리가 높은 음자리표를 봤었죠? 음자리표 뒤에 붙는 조표의 종류, 샵이나 플랫의 종류나 개수가 달라지게 된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준음이 어떤 음이냐에 따라 여기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성을 알아본다고 했어요. 조성. 조성이란 어떤 거냐? 우리가 조표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저번 온라인 음악 시간에. 조표란 악곡의 조성을 나타내는 음악적 기호라고 했습니다. 조성을 나타내는 음악적 기호인데 조표의 종류에는 샵과 플랫이 있다고 했었어요. 샵이 어떤 거였나요? 그렇죠. 여기 뜻이 있죠? 그 해당 음을 반음올려 연주하라는 뜻으로 샵은 총 7개가 붙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해놔라고 했었습니다. 하나, 파도, 솔레, 라미, 시의 순서로 붙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플랫, 샵과 반대인 플랫은 그 해당 음을 반음 내려서 연주하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플랫 역시 샵과 같이 7개까지 붙을 수 있으며 플랫에 붙는 순서는 샵과 반대인 시, 미, 라, 레, 솔, 도, 파의 순서로 붙는다고 여러분들은 기억해 놓을 기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도 봤었을 텐데 샵은 파, 도, 솔, 레, 라, 미, 시 플랫은 시, 미, 라, 레, 솔, 도, 파로 이렇게 붙는다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지금 샵에 붙은 샵 여기에 있는 음표의 위치는 참고로 그 해당하는 으뜸음 그 조표가 붙었을 때 기준음이 되는 으뜸음의 위치를 나타낸 겁니다. 이것은 제가 오프라인 지금 등교 계약해서 어떻게 붙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성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음악적 용어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 바로 곡의 성질이나 특성 또는 특징을 나타내는 음악적 용어입니다. 곡의 성질, 특성,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성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 곡의 성질이나 특성, 특징을 나타내는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장조랑 단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조, 단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장조의 곡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지 한번 이렇게 말해보는 음악 시간을 가졌을 텐데,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대답을 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느낌을 주냐? 바로 장음계라는 음계를 가지고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단조. 단조는 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고 말을 했을 때 슬프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조성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돼요. 바로 단음계라는 음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성이기 때문에 단조는 슬프고 어두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조, 단조에서 나타난 장음계, 단음계는 바로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알아봐야겠는데요. 한번 알아봅시다. 장음계란 무엇이냐? 우리가 도를 기준으로 으뜸음 도를 기준으로 한번 음계를 쌓아볼 거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라는 음계 총 8개의 음을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음과 음 사이가 반음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반음이란 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음과 이렇게 건반과 바로 옆 건반 사이를 우리가 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이 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음이 도, 그 다음에 레, 미, 파, 솔, 라, 시, 도의 음이 있고요. 이 도와 레 사이는 바로
바로 옆 건반이 아니죠. 이 도, 건반 옆에 검은 건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반과 이 검은 건반, 도와 이 검은 건반 사이는 반음이고요. 그다음에 이 검은 건반과 레 건반은 반음입니다. 그래서 반음과 반음이 합쳐지면 온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레는 온음이고요. 레와 미도 마찬가지로 온음입니다. 반면 미와 파, 미라는 건반 다음에 검은 건반이 있나요? 아니죠. 바로 파라는 하얀 건반과 지금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이 건반과 건반 사이는 반음이라는 용어를 일컫습니다. 파와 솔 역시 검은 건반이 있기 때문에 온음. 그 다음에 솔하고 라는 건반이 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온음. 라하고 시 역시 온음. 그 다음에 시와 도는 반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음계란, 음계의 도부터 도까지 음계의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 즉 세 번째 음이 미와 네 번째 음인 파가 반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음과 여덟 번째 음, 즉 시라는 음과 도 사이의 음이 반음인 음계를 장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음계는 미파, 시도의 음이 반음인 음계이기 때문에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거의 대부분의 곡에 쓰이는 음계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음과 여덟 번째 음이 반음이라는 음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단음계는 여러분들 어떤 음으로 시작을 하냐? 라라는 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조의 단음계는 라부터 시작을 해서 라로 끝나는데요. 차례대로 또 쌓아볼게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부터 라까지 어떤 음이 반음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았죠, 여러분들? 시와 도 사이의 음이 반음, 그 다음에 미와 파 사이의 음이 반음입니다. 그럼 몇 번째 음일까요? 네, 여기도 나와 있듯이 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 시와 도가 반음이고요. 그 다음에 미파,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이 반음인 음계를 우리가 단음계라고 합니다. 이런 시와 도, 미와 파의 음이 반음인 음계인 단음계를 연주해서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느껴서 말했던 것 같이 슬프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곡에 대부분 쓰이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장음계와 같이 키워드는 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이 반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이 반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이름과 계이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조성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음이름이 여러분들 바뀐 음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알고 있나요? 아니면 계이름이 음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알고 있었나요? 그렇죠. 음이름이 음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여러분들 방금 배웠습니다. 반면 계이름은 음이름과 달리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음의 으뜸음, 기준음에 대해 기준음부터 차례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단조에서는 라시도레미파솔라로 부르는 게 우리가 계이름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성이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조성의 뜻은 곡의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음악적 용어로서 조성의 종류에는 장조와 단조가 있었습니다. 장조는 어떤 음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장음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이 반음이었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면 단조는 단음계로 구성이 된 것으로 단음계는 네,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시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미파가 반음인 음계를 우리가 단음계라고 했었습니다. 각각의 그런 반음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곡의 느낌이 서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음이름과 계이름, 그 다음에 조성을 배웠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습을 해놓고 이해수행평가가 이제 여러분들 잘 맞을 수 있도록 총 복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오프라인 수업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